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노스 첨단 수지고요. 이노스 첨단 수지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스 첨단 수지에 대한 이놀레드 사업부 제품별 비중 추이 및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2022년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지만은 이 이후로부터는 대형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형 부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노스 첨단 수지에 대한 대형 매출이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노스 첨단소재는 이 대형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두 곳이 있다라는 거죠. 한 곳은 LG 디스플레이의 WLED고 다른 한 곳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컴턴닷 OLED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대형 출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WOLED가 월등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노스 첨단소재가 이 대형 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더 많은 WOLED 패널을 출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형 OLED에 대한 시장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대형 OLED 패널 출하를 줄여 나갔고 또 그 과정에서 이노스 첨단제가 이 WOLED 봉지 필름에 대한 자체적인 점유율도 조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대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현재 이 중소형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OLED 시장은 다시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던 이 OLED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IT 시장 중심으로 매출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OLED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 정도에 육박했지만은 현재 아이패드를 선두로 해가지고 IT 기기들이 현재 OLED를 많이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패널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내 패널 제조사의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최근 이 OLED 시장은 3년 만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OLED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브 OLED 패널에 대해 가지고 30%가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중국인데 중국은 현재 이 스마트폰 시장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자국 내 이 핸드폰을 소비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다른 애플들도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수년 전부터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이 플렉시블 OLED 시장에 대응해갖고 최근 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나 샤오미, 뭐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국 업체가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패널을 만들고 있는 비오이나 비전옥스나 천마나 CSOT가 현재 샤오미와 하웨이, 오포, 비보한테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은 중국 내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가 전년도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을 보게 된다면은 전년도에는 이제 1160만 대 그리고 840만 대 정도 출하했지만은 24년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각각 970만 대, 850만 대 정도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9%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내 BOE는 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2640만 대, 2150만 대를 출하했지만은 24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3130만 대, 2590만 대를 출하하면서 전년도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시장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2019년도부터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놓게 되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을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플렉시블 OLED 패널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플렉시블 OLED만 말고 전반적인 이 중소형 OLED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전년도에 다시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16.6%에 대한 패널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블 OLED 같은 경우는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중소형 OLED 전체를 봤었을 때는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노스 첨단 소재에도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WOLED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삼성전자의 TV용 OLED 패널 공급 확대하고 올해 실적 개선 신호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삼성전자에 납품한 OLED 패널 규모는 당초 예상치의 2배 수준인 80만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WOLED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연도에 처음 공급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한테 WOLED 패널을 공급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량이 굉장히 저조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컴톤다 OLED TV 라인이 있고 또 OLED TV 라인에 대한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한테 컴톤다 OLED 패널을 수급하고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WOLED 패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왜 다시 받고 있냐면은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기존 55인치, 66인치, 77인치, 88인치 등 4개 OLED TV를 넘어서 42인치와 48인치로 넓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42인치와 48인치에 대한 패널로 WOLED 패널을 공급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한테 공급할 패널이 약 80만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대형에 대한 패널 출하량도 전년도보다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전년도보다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노첨단 소재가 LG 디스플레이한테 WOLED 봉지용 필름을 납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출도 많이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이노스 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저점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박스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올 수 있을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매물대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소폭 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또 이 밑에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조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눌릴 수가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을 때 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도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노트 첨단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